빠라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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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쿵짝짝 쿵짝짝. 안녕하세요. 제가 충격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 며칠 동안 좀 편하게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카카오 선물하기를 립밤이랑 또 여러 가지 꾸미는 세트를 그 친구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파 보여가지고 아파 보여가지고 이 선물을 한다. 저는 사실 엄청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아주 건강한 상태의 공명상이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뭔가 격식을 차려서 방송 혹은 컨텐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냐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궁금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봤을 때 또 어떠한 내면의 것을 조금 더 궁금해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한 모습이 있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사회 활동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유의미한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다라고 보이는 것은 사실 너무 많아. 프로젝트가 지금 저는 처음에 그걸 좀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내가 어떤 곳에서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전문적이게 보이는 것들, 그때는 얼굴 노출 안 하고 완전히 어떤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됐습니다 정도의 아이템의 그런 레퍼런스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나의 내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결국에 전문적인 일들 그리고 예술 행사 프로젝트들은 그 시대의 담론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든 어디 큰 재단이든 미술관이든 그들이 내고 있는 메시지의 커다란 맥락은 이 시대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들은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밖에 관람자분이 저를 구경하시네. 안 들리시겠지만 안녕하세요. 지금 아직 범일가옥 행사 전시장이 열려 있어가지고 관람객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거리시네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담배 피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신기한 것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전화가 왔네. 네, 전화 왔습니다. 네네. 지금 저 데려갈게요. 네. 관람자가 아니라 면접자였군요. 일찍 오셨네. 아이고 안되겠다. 그럼 컨텐츠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짜짜. 이렇게 사람이 허술하다. 네, 면접자분이 중간에 오셔가지고 아주 평화로운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그새 해가 졌네요. 방금 면접 보신 분은 영상 편집자를 구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본업이 영상 크리에이터는 아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 쇼츠 하나 정도 매일 만드는 건 가능한데, 이게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한 최소한 1000개의 릴스는 필요한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봤을 때 10만 명 이상 팔로워가 있는 채널들을 보면은 그 영상의 퀄리티에 상관없이 장르에 상관없이 영상이 1000개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런 이제 유튜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 영상 1000개는 필요하구나.
1000개 정도 있으면은 뭔가 이 사람이 궁금한 사람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정도 이제 기반이 됐으면은 그 컨텐츠의 그런 그 조준만 잘 하면은 좀 터질 준비가 된 사람이다, 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금 아이테르에는 519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경이나 자막 없는 그런 영상을 올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나의 그런 말들, 저가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이거를 표현해줄 사람들을 구하는 게 좀 중요한 구별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저희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는 포맷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일을 한다면은 제가 그날 같이 일한 사람들 발언을 하게 될 거고, 발언을 하면은 그 사람에 관련한 컨텐츠가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샤라웃되는 그런 형태의 컨텐츠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방송 같은 것들도 카메라 테스트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대중들한테 보여줄 때 캐릭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캐릭터를 이제 형성해 가는가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저는 그 약간 유튜브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식으로 그 개인 영상 채널을 잘 운영함을 통해 가지고 메인스트림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이것만으로도 저는 유의미한 그런 성과들, 그리고 그런 집단을 구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좋은데 그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이 정확하다고 하면은 저는 그 사람 구독을 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것을 하나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충분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한 번에 뭔가 너무 자극적인 걸 만들어서 뻥하고 터지기보다는 진짜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켜놨을 때 쟤는 뭐 아직도 저렇게 열심히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채널. 그러니까 뭐 한 번에 그게 막 자극적인 거를 통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거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물론 저는 뭐 떨어질 것도 없지만, 그 미술 장르가 계속적으로 그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실 서브컬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브컬처보다 더 서브컬처예요. 이 하위 문화라고 저희가 주로 말하는 것들, 우리가 주로 이제 뭔가 오타쿠스럽다 혹은 이제 비주류다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들이 이제 보통의 비주류 취급을 받는데, 지금 미술 같은 경우는 워낙 이 허들이 높기 때문에 비주류보다 더 비주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파인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거가 조금만 내 관심사나 내 연구 과제랑 겹쳐 있으면은 완전히 그 집중하게 될 수 있는 것들도 그런 장점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대량으로 아카이브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볼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그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아프리카 TV 혹은 유튜브 라이브 이런 것들이 방송을 해보면은 일단은 들어온 사람이랑 같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들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라방을 해서 처음부터 이거를 좀 모아가겠지만, 구독을 라이브 방송으로 좀 올리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일단은 갤러리가 그 매체적인 역할을 진행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방문한 사람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메시지를 방문한 사람만 볼 수 있다고 하면 너무나 제한적이거든요. 이게 지구가 얼마나 넓은데, 지금 온라인으로 아카이브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매체적으로 좀 선점을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간혹 가다 그런 게 있어요. 전경만 이렇게 슥 찍어서 업로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저는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경만 슥 찍어서 이게 올리는 거는, 그러면 그냥 사진 찍으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인사이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찍는 게 아니라 슥 찍어서 올리는 거면은 그냥 부동산 업자 아닌가 그거면. 그러니까 건물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밖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작업을 업로드한다라고 하면은 그 작업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지점을 크롭해가지고 디테일 샷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를 보러 간다라는 것은 그 공간에 간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거는 거기 가서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의 감성을 어떻게 영상으로 끄집어낼 것인가, 그리고 혹은 그 영상의 감각을 얼마나 그 영상에서 재구현을 해낼 것인가. 분명히 이제 그 매체를 거치다 보면은 실물보다 그 아우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 아우라를, 작품의 아우라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영상을 올려가지고 그 범일가옥 보면은 범일가옥 한 구간만 30분 동안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왜 올리냐면은 실물의 아우라를 담기 위해서예요. 오래 촬영을 하는 것은 여기서 오래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변화들, 바람이 흔들리고 햇빛이 바뀌고 공간에 뭐 움직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 시간에 체류해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게 그게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하여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좀 촬영을 한다면은 모두에게 좀 필요한 그런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좋죠. 없는 것보다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게 작품 하나당 1초도 안 되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사실은 그게 좀 자료로서 가치는 없죠. 그리고 요즘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게 코로나 때부터 그 온라인 전시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전시를 이 모델링을 따가지고 전시장을 그대로 구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핸드폰 화면이나 컴퓨터로 이제 가상의 그런 전시관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저는 사실 그것도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과연 현장감을 주냐라는 거죠. 그냥 영상 보면 되지. 굳이 그거를 만들어야 되나? 그냥 영상 찍는 거랑 별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실제로 현장감을 주진 않잖아요. 이게 그거를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벤야민의 아우라라고 부르는데, 그런 벤야민의 아우라가 없는데 물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어차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벽이랑 작품이랑 움직이는 거고, 그거를 구현해도 볼 수 있는 게 벽이랑 작품이랑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면은, 그렇다면은 제약된 앵글로만 움직일 수 있는 가상 전시관이 아니라 조금 더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촬영을 한 사람의 작업이 오히려 그 실물의 감성을 더 잘 담은 아카이브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제 디테일 컷을 잘 담은 사진이 조금 더 그 작품을 주지 않을까. 전경 그리고 작품 디테일 컷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이상적인 아카이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여러 회사에서 시도를 했었어요. 3D 전공하신 분들, 그리고 거기 교수님들, 회사들 이런 분들이 좀 비슷한 서비스들을 몇 가지 내놓았었는데, 결국에는 그 전시 시장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진 않았죠. 그때 전환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아마 사업이 더 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게임도 뭐 아직 VR, AR이 실감나게 구현이 되진 않았잖아요. 물론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불편함의 골짜기에 속하는 수준, 완벽하게 구현되기 좀 직전의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게 뭐 컨텐츠로 사용될 날이 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공간에 가지 못한다면은 이 공간에 그 디렉터나 운영자가 지속적으로 어떤 것을 계속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만약에 뭐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 관장들이 이게 뭐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한다, 혹은 어떠한 아젠다를 주기적으로 발표한다라고 하면은 찾아볼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그게 아마 되면 좋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아젠다 혹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이 결국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뭐 전체적인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공급을 많이 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모든 시장에는 공급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공급을 하게 되면은 수요자들은 그것을 수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그 공급량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컨텐츠 시장에서는 지금 뭐 무수히 많은 컨텐츠가 있긴 하지만 전시 컨텐츠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것에 대한 퀄리티보다는 이것의 공급량을 견주었을 때 맞춰가는 사람이 이 시장을 주도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 감도의 싸움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미술 유튜버가 감도가 높은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헬스 유튜버 이제 뭐 피지컬 갤러리 보면 감도가 엄청 높잖아요. 그 뭐 진용진 영화 관련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미 거의 방송국급으로 이제 컨텐츠를 뽑아냈는데 미술은 사실 뭐 그 정도로 감도가 높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널 위한 문화예술에서 만드는 컨텐츠 같은 것들이 감도가 되게 높은데 공급량을 못 따라가. 너무 잘 만드는데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급량을 맞춰줘야 사람들이 충분한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근데 또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가 낮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적당한 지점을 빨리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감도가 좋게 많이 만드는 게 말이 안 되긴 한데 결국에는 저는 지금의 미술 장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공급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가지고 영상 500개는 빨리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번 1월 목표가 하루에 20개씩 만들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한 달에 영상 100개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잘 하면은 지금 1월이 2주 남았으니까 2주 동안 100개를 만들어 보는 게 목표로 좀 진행을 해봅시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여러분들 하는 거 없지만 뭐 저걸 만들면은 이제 받으시면 좋죠. 저는 좀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인 소비 가능한 컨텐츠로서의 그런 영역? 컨텐츠로서의 장르를 좀 형성을 해보고 싶어요. 미술이 뭐가 돈이 됩니까? 이게 돈이 안 되지. 그런데 다른 크리에이터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먹방이 돈이 됐겠어요? 먹방 그냥 이제 먹고 찍는 건데 그것도 돈이 안 됐고 지금 보면은 저 사람은 뭔데 그냥 이제 이야기만 하는데 돈을 벌었을까? 그 사람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다 시작점에는 저는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은 무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공감과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일단은 공급량이 맞춰졌다. 그래서 일단은 공급을 많이 하자. 그리고 그거를 뜯어 보았을 때 이거 공감 많이 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게 됐다면은 그걸 뜯어 보았을 때 들어있는 게 과연 진정성이 있었느냐 그거는 자신 있거든요. 저희 이제 같이 하는 작가님들이 상당히 작업도 잘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라 가지고 그리고 이미 저희가 해놓은 그 수많은 전시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포지셔닝을 그렇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유리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을 좀 만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제 1월 14일에 아이테르 그 홈페이지 방문자가 1,500명이 넘었어요. 원래는 보통 한 200~300명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면 500명인데 어제는 이제 1,500명이 들어왔더라고요. 무슨 어디서 해킹 당했나? 1,500명의 페이지 뷰는 1,796뷰가 나왔는데 오늘은 뭐 보통의 날처럼 이제 뭐 200~300명 정도 들어왔는데 1,000명이 넘게 들어오는 거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페이지에 방문을 했는지 봤는데 로그인 페이지에 되게 많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로그인 한 사람은 신규 가입자는 한 명밖에 없어. 그런데 로그인 페이지에 1,000명이 들어갔어.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왜 들어가신 거지? 왜 그게 늘었을까?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앞으로도 정진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맞아. 바라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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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밥